오늘의 공모주 청약일이 10월 13일에서 10월 14일인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업종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주요 제품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 현재 코넥스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으로 올해 초만 해도 6, 7천원의 주가의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이 기업의 주가가 2, 3만원대까지 오르며 코넥스 시총 3위 기업이 된 이유. 바로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진단키트를 제조한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 코스닥 이전 상장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6개월 만에 코넥스 주가가 3, 4배나 오른 것. 미코바이오메드, 과연 믿고 바이할 수 있을까요? 미코바이오메드의 매력 3가지. 첫째, 올해 코로나 진단키트에 힘입어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 2018년 83억 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2019년 116억 원의 영업손실이 있었지만 2020년 예상 영업이익 약 93억 원으로 드라마틱한 반전에 성공한 점. 실적에 따라 기업 가치 상승은 당연한 결과. 둘째, 진단 사업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을 구축했다는 점. 분자 진단을 시작으로 합병을 통한 생화학 진단까지 확장. 2018년에는 면역 진단에 미국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면서 분자, 생화학, 면역 등 진단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완성. 또한 추출부터 진단까지 시약, 장비 등 전체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경쟁 우위를 갖춘 장비에 전용 시약을 사용한다는 전략이 향후 마케팅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 셋째,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인 랩칩 기술이 분자 진단 영역에서 타사 대비 경쟁 우위에 있다는 점. 미코바이오메드의 랩칩 기술은 유전자 증폭 검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온도 제어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검사 시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되었고 비용 절감과 다중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 랩칩 기반의 분자 진단 기술은 미코바이오메드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술로 전 세계 17개국에 특허 등록. 이러한 랩칩 기술 기반의 통합 분자 진단 시스템 개발로 성장을 지속한다는 계획. 하지만 미코바이오메드, 믿고 바이할 수만은 없는 이유.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상하지 못한 성장이 있었던 만큼 코로나19 이후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회사에서 추정한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0년보다 감소한 것도 이러한 이유. 둘째, 불안정한 재무 상태. 주요 재무 안정성 지표는 업종 평균 대비 열위에 있고 2017년에서 2019년 3개년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높은 부채 비율과 마이너스의 이자 보상 배율을 기록. 이자 지급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등 재무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악화. 셋째, 경쟁 열위에 있는 글로벌 시장. 세계 체외 진단 시장은 다국적 기업 5개사가 59.5%의 점유율을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며 우월한 자금력과 탄탄한 영업망을 갖춘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59대 1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그나마 최근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 중에는 높은 편이라는 것에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한 점은 공모가를 밴드 최상단인 15,000원으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신청 가격 분포를 보시면 밴드 중간 이하 값인 13,500원 이하가 68% 수준을 차지할 만큼 수요 예측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장사나 주관사의 자신감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공모가를 15,000원으로 결정해야 했던 다른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찜찜한 분위기 속에서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0.02%, 제로와 가까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옥석 진단 시트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1차 필터로 업종과 기관 경쟁률로 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해보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의 업종은 패스이지만 기관 경쟁률은 300대 1에 미치지 못하므로 여기서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1차 필터를 패스하지 못했으나 2차 필터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결과만 공유드리겠습니다. 합계 5점이 나왔습니다. 5점에 대한 해석은 옥인지 석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3차 필터로 최종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 장외 거래 시세에서만 3점이 나왔는데 코넥스 주가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상장일 직전까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차 필터에서는 공모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보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와 현재 비교하기 좋은 기업은 지난 7월 상장한 제놀루션입니다. 제놀루션은 체외 진단 분야에서 미코바이오메드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코로나 진단키트로 인한 특수를 누리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공모가 산정 시 피어그룹도 유사하고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며 미래추정 순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비교하기 좋은 대상으로 보입니다. 먼저 두 기업의 공모가 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기준이 되는 단기순이익을 2022년으로 통일하고 연 할인율을
미코바 이오메드가 적용한 15%와 제놀루션이 적용한 30%의 평균인 22.5%로 적용하겠습니다. PER은 현재 코넥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제놀루션의 10월 12일 종가 기준 PER 37배를 반영하겠습니다. 제놀루션의 PER 37배는 미코바 이오메드에서 적용한 PER 37.3배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37배 그대로 적용해보면 제놀루션은 10월 12일 종가 37,500원이고 미코바 이오메드의 주당 평가액은 16,500원이며 여기에 공모가는 할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20%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13,200원 수준입니다. 공모주 한 잔이 계산한 적정 공모가는 13,200원. 이것은 13,500원 이하 신청 비중이 높았던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모가가 다소 비싸게 결정이 되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제가 계산한 주당 평가액은 16,500원, 주간사에서 계산한 주당 평가액은 19,700원, 코넥스 주가는 24,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공모가 15,000원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장 초기 가장 우려되는 점은 62% 수준인 막대한 유통 가능 물량과 코넥스에서 장기간 6,7천원대에 거래가 되었던 저가 매수 물량이 상장일 출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가액도 상당히 낮은 금액인 5억 6천대로 그 규모가 전체 주식의 7.8%, 유통 가능 물량의 12.6%나 되기 때문에 상장 후 주가 하락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공모주 한 잔은 3차 필터에서 주당 평가액과 공모가 사이에 갭이 크지 않다는 결론과 상장 초기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이 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리스크 관리상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공모가 대비 시초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치킨값 벌자고 시장에 맞서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청약에 참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반 경쟁률이 최소 300대 1 이상일 때 참여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약보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최종 공모가 15,000원, 기관 경쟁률 159대 1, 의무 확약 비율 0.02%, 청약 일정 10월 13일에서 10월 14일, 청약 한도 일반 25,000주, 우대 5만주, 납입 환불일 10월 16일, 상장일 10월 22일, 주간사 KB증권.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